안녕하세요. 어디까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레고캠바이오가 18.7%라는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저도 금요일 당시에는 많이 불안하고 했었었는데 사실 여부를 이것저것 좀 확인하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일부 좀 해소가 돼서 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 봅니다. 본 영상도 제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참고를 해주시고 절대 본 종목을 무조건 매수해라, 무조건 매도해라 그런 취지의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당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12분에 아내로 하여금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화를 못 받았고 부재중 전화가 2개가 찍혀 있었고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통화를 했었는데 아내가 되게 다급하게 저한테 레오캠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인지를 시켜줬고 3시 13분에 부랴부랴 MTS를 켜가지고 호가와 차트를 보다 보니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어떤 건가 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다급한 나머지 레오캠 바이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1차적으로 전화 통화는 안 되었었고 두 번째 전화를 했었을 때 여성 직원이 통화가 됐었는데 당시 주식 공시를 담당하는 IR 담당자는 출장 중이어서 자리에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회사 내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주가로 인해서 저희도 당황스럽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임상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임상 실패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받은 건 없다. 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도중에 저 말고도 다른 분께서 전화를 했는지 회사에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화기 너머로 다른 남성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대표님 구속됐냐고 이런 이미 알고 계시는 찌라시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음을 느끼는 통화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화를 한 이후에 제가 내린 소결론은 상당히 그 당황해하는 회사 직원의 목소리가 느껴졌었고 주변 분위기도 뭔가 원인은 모르지만 되게 회사 내에서도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었습니다. 사실 사내에 있는 고급 정보는 말단 사원으로부터 부장 그리고 사실 차장급까지는 접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 사항이 클 경우에 이것을 모르는 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IR 담당자도 아닌 그분의 직급은 모르겠지만 일개 직원한테 제가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설사 제가 IR 담당자랑 통화가 됐더라도 주가 하락의 원인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지 10여 년 정도 지났지만 IR 담당자가 악재가 있다고 해서 혹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오픈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반대로 호질성 내용이 있어도 IR 담당자는 공시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사람이지 통화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오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늦게 공시나 발표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통화상으로는 뭔가 문제를 알기에는 어려웠다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일단 대표이사 구속 관련된 사항이 찌라시가 상당히 큰 이슈로 네이버 게시판에서 부각이 되었었는데 제가 이때 든 생각은 아무리 회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에서의 임상이 정상적으로 혹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반등이 충분할 거라 생각했고 그때 나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포순제약 임상 발표 혹은 이 임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기 시작했고 회사 홈페이지에 갔을 때도 ADC 임상과 관련된 문제 사항이 공시되거나 자료가 탑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본 포순제약의 주가는 4.38% 상승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임상이 실패한 거라면 포순제약도 임상에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일 텐데 주가가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저는 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을 모두 정리하고 레오캠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화면은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포순제약에 대한 주가이고 우측 상단에 있는 등록번호는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나중에 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수시로 체크를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앞선 내용들까지는 장중에 제가 확인한 사항이고 본 내용은 장 종료 이후에 제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레오캠 바이오의 23일자 1분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 3시 13분부터 14분까지 프로그램 매도로 잡힌 물량이 약 11,000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두 번째 장대 음봉이 나오는 캔들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적으로 2만 1000주가 나왔고, 그리고 보이시는 이 세 번째 박스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적으로 10,000주가 나오면서 합산 35,891주라는 프로그램 매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효과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47,000주가 역으로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는 11,981주로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종목에 대해서 계속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서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3주간의 흐름을 봤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될 때 주가는 떨어졌었고, 역으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으로 그 포지션이 잡혀갔었는데, 이날도 앞선 흐름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도가 이어지다가 매수로 전환하는 걸로 봤을 때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물론 이 거래량과 거름 대금에 비하면 저 3만주, 4만주는 상당히 미미한 수량입니다. 그래도 참고 지표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분 차트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제가 1분 차트를 4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투매가 일어났었던 이 3시 10분에서 15분경에 그룹을 A, 그 다음에 B, C, D, A, B, C, D로 구분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을 주도했었던 이 A 캔들 구간에서 주식수가 39,000주가 출현을 하게 됐고, VI가 걸린 이후에 갭을 띄우면서 물량을 가져가는 캔들이 2개가 나왔는데, 이때가 13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C 구간에서 다시 물량이 흡수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캔들 이후에 2개 캔들에 또 음봉이 나왔는데, 이 C 구간에서 18만 2천주라는 물량이 다시 출현을 했고, 동시효과 15시 30분, 그러니까 3시 반에 19만 4천주로 동시효과가 마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내부에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특정 주체 세력이 레고캠바이오의 물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혹은 싼 가격에 주가를 형성하고 다시 싼 가격에 주가를 흡수하기 위해서 차트를 이렇게 망친 거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A 구간에서 물량을 투하하고, B 구간 보시는 것처럼 양봉이 출현하면서 이 밑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빨아들인 거죠.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투하, 흡수, 다시 투하, 동시효과에 흡수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D에서 C를 빼고 다시 B를 더하고 다시 A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흐름 동안에 특정 주체 세력은 그냥 가정입니다. 3,500주를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흡수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까지 생각한다면 상당 물량을 추가적으로 흡수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특정 주체가 주가를 누르고 누른 만큼 물량을 다시 흡수하고 다시 투매를 일으키고 다시 막판에는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가격은 떨어졌지만 물량은 늘어나는 이득을 받고, 추가적으로 시간 외의 거래소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상당 부분 매수를 했다면 성공적인 작전을 펼친 거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거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6시 10분부터 이제 시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상한가 굳히기가 안 들어갔고 물량이 계속 크게 약 2만 주라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뭔가 이제 심약한 개미들이 많이 이탈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주가가 떨어진 것을 틈타서 도박적인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 매수가 있었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상황을 조성했던 주체 세력은 이 구간에서도 지속적인 매집을 이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고, 7시 10분 오후 5시 10분 이후부터는 상한가 굳히기를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만 주 이상을 계속 상한가에 올려놓고 굳히기를 시작했는데, 이때 대기 물량이 약 80억 수준입니다. 그만큼 나름 쩐이 있는 주포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와 함께 추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투매가 가장 심했었던 오후 3시 10분부터 15분까지의 거래량은 52만 주입니다. 그리고 동시호가하고 시간의 거래량을 생각해보면 42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 주 정도가 비기는 하지만 투매 물량을 대부분 소화했었던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다시 투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가격을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5만원 선을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물량을 투매하고 흡수하고 투매하고 흡수했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게 특정 세력이 흡수하지 않고 계속 주구장창 이 물량을
매도한 거라면 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매 현황에 뭉탱이 물량, 그러니까 큰 물량이 잡혀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만 늘었을 뿐 특정 기관에서의 매도 매수 현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혹시 이게 블럭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럭딜이라고 하기에도 물량이 크게 뭐 나온 게 없고, 또 찌라시 내용 중에 대주주 혹은 2대 주주가 물량을 처분한 거라고 이렇게 내용도 있던데, 사실 사측에서 물량을 정리하면 대부분 물량이 이 기타 법인 쪽으로 잡힙니다. 근데 기타 법인에서의 물량이 나온 게 거의 미미하고, 매매 동영상에 아무튼 이러한 뭐 찌라시 내용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매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미만 주구장창 팔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매수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사항들 위주로 해서 제가 내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 내용 외에도 알테오젠처럼 주가를 급하게 하락하고 나서 물량을 흡수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했었던 뭐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찌라시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뭐 관련 기사라든지 매매 동향이라든지 회사 측에서의 뭐 공시라든지 뭐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고, 주말 토요일 현재 18시 오후 6시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에 대한 관련 기사가 언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일상이 매우 중요한데 실패되거나 문제되는 사항들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임상 목표로 하는 한계 투여량을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에서 부작용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임상은 거의 무조건 성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 포순제약의 주가는 변동사항이 없었다. 오히려 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측의 빠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경험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내에 문제가 있거나 상폐되는 그런 회사라면 전화를 해도 사측에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시라든지 이런 거를 법적으로 대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중에 관련 내용을 접하고 나서 사측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공지사항을 띄운 거 보면 아직까지는 문제사항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매매 동향상 큰 변화는 없었다. 매매 동향을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개인은 매도하고 외인과 기관은 꾸준히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래 두 가지와 같습니다. 일단 제가 도대체 그 찌라시라는 근본적인 글과 그림을 엄청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눈으로 제가 그 찌라시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찌라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기사가 나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디에도 그 찌라시라는 내용은 없고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되는 그 찌라시가 아니라 실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거는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저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차거래의 증가입니다. 4월 22일에 25,000주, 4월 23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43,000주의 대차거래 잔고가 증가했고 현재 대차 잔고는 약 90만 주입니다. 뭐 지금까지 90만 주 대차거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곧 공매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공매도 재개라는 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차 거래가 늘어나는 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이것저것 제가 찾아본 내용들을 공유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은 절대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감정적으로 매수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실패하거나 필패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분석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종목에는 주체 세력이 있다는 거를 많은 영상과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 주체 세력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주체 세력의 움직임이 곧 차트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차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많이 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앞서 분석한 내용들이 모두 100%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항이 곧 저의 매매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앞에 분석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레고캔 바이오를 매도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조금이나마 두 발 뻗고 편히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